선생님, 요새 전기차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왜 전기차를 많이 선택하지 않으세요? 일단은 탄소 배출이 적으니까 친환경도 좋고 또 소음이나 지능이 없어서 조용하고 회생 제동이 있으니까 달리면서 충전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고 그런 거 아닐까요? 오,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도 알아요? 당연하죠. 전기차인 모터와 공조기를 작동시키는 고전압 배터리랑 조명이나 와이퍼, 우유에 쓰는 11V 배터리가 있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건 고전압 부품이나 배터리에 대해서 커넥터를 일부러 분리하거나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칫 감정사고를 이어질 수 있으니 꼭 주의해주세요. 와, 공부 많으신데요? 진짜 전문가인 줄.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캐스퍼 일렉트릭을 하나씩 볼까요? 선생님이 먼저 소개해 주시죠. 잠깐만요. 하고 싶다. 혹시 찾기 보셨어요? 아,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아, 진짜 답답하네. 근데 이런 경험 다 한 번씩 있죠. 하지만 오늘 꼭 스마트 키만 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처럼 키를 못 찾아도 스마트폰 디지털 키를 등록했다면 이렇게 터치 한 번에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스마트 키나 디지털 키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여기 이 비상키를 이용하면 됩니다. 먼저 도어 핸들을 당기고 커버 아래 해제 버튼을 눌러 확인한 다음에 키보드 비상키를 놓고 돌리면 이렇게 열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스마트 키 배터리가 닿았을 때 아주 용이합니다. 잘 기억해 주셨다가 급할 때 활용해보세요. 아시죠, 선생님? 네, 설명해 주시죠. 그거 좀 알고 있었거든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자, 운전석에 앉았으니까 먼저 시트 포지션부터 맞춰볼까요? 운전석 아래에 내버려 당기면 이렇게 자주 옆뒤로 움직여요. 등받이 각도는 자주 왼쪽 아래에 내버려 당기면 맞출 수 있죠. 공승석도 살짝 같아요. 그리고 운전석은 높이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 레버를 올리거나 내리면서 맞출 수 있죠. 맥락 맞게 스트를 조절하는 것부터 안전운전이 시작된다는 거 아시죠? 스티어링 휠도 맞춰볼게요. 왼쪽에 잡는 레버를 내리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맞춰보세요. 편한 위치를 찾았습니다. 레버로 다시 보자. 다음은 실링 휠과 사이드 미러를 맞출 차례입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실링 휠로 기가 잘 보인다면 제대로 맞춘 거예요. 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있는 버튼으로 조절하면 돼요. 먼저 왼쪽으로 스위치를 옮기고 방향을 버튼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동승석 사이드 미러는 선택 스위치를 오른쪽에 두고 조절하면 돼요. 이거 사이드 미러를 잡는 버튼인데요. 주차할 때나 중고 주차할 때 사용하면 좋죠. 그리고 여기는 도어 잠금 버튼, 윈도우 스위치랑 기자석 1차 잠금 버튼이 있어요. 슈터 속에 아이들이 유리창을 열어볼 때 솔직히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누르면 충분히 안 되니까 안심하고 운전을 시작할 수 있죠. 맞아. 여기 포켓은 방금 소독되어 있어서 작은 상들을 넣어도 확인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궁금하셨죠? 보통 자동차 도어에는 여기 없잖아요. 근데 캐스퍼 일렉트릭은 이렇게 뺐다 붙였다 가능한 아이시가 들어가 있어요. 커플 사진이나 가족 사진을 넣어도 되고 수납이나 거치가 가능하죠. 이걸로도 나만의 캐스퍼를 꾸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차든지 운전석 왼쪽 아래에 이렇게 버튼이 있죠. 모델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헤드램프 각도 조절 다이얼은 꼭 있는 것 같아요. 0으로 맞추면 가장 높은 각도로 조정이 붙여지고 3으로 맞추면 각도는 내려가죠. 이건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이고요. 그 옆에는 차체의 자세 제어를 도와주는 ESC 오프 버튼입니다. 미끄럼길에서 부등급과 제동을 자동으로 조절해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죠. 한번 누르면 ESC 1단계 오프 상태가 되고 부등급 제어가 해제됩니다. 상조가 꼭 누르고 있으면 알림이 울리면서 2단계 오프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부등과 제동 제어가 모두 해제되기 때문에 자동차 때처럼 자세 제어 기입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만 사용하세요. 이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인데요. 완전 정차 후에 스위치를 당기면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합니다. 가파른 곳에 주차를 할 때나 오토홀드가 켜진 상태로 시동을 끄면 자동으로 작동하죠. 반대로 시동을 켜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기어를 키나 알로 변속하면 자동으로 해제돼요. 물론 이렇게 직접 눌러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밟은 왼쪽으로는 후드를 열 수 있는 충전이 있는데요. 이렇게 당기면 후드가 열립니다. 성준 씨, 후드 열어주세요. 후드는 이렇게 손을 넣어서 약간 들어 올리고 중앙에 열린 레버를 왼쪽으로 밀어서 뒤로 올리신 다음에 좀 고정 지지대로 지지해주시면 끝입니다. 참 쉽죠? 여기 버튼들은 운전한테 자주 사용하니까 제 설명 잘 따라오세요. 여기 동그란 버튼은 드라이브 모드 버튼인데요. 운전 중에 이렇게 누르면 에코, 노멀, 스포츠, 스노까지 4가지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모드 버튼은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라디오, USB, 블루투스, DMB 등등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건 라디오 채널이나 미디어 트랙 등을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밑에 별표 버튼을 누르면 즐겨 찾는 메뉴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건 음성 인식 버튼인데요. 누르면 내비게이션 목적지부터 주식 정보, 뉴스까지 다양한 기능을 음성으로 지시할 수 있죠. 음량 조절 버튼은 보시면 따라가시고 핸즈프리 버튼은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그전에 캐스퍼 일렉트릭과 스마트폰을 블루투스로 연결해야겠죠. 촬영 중 누가 전화하는 거야? 편하기도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능이니까 꼭 써보세요. 이쪽 버튼들은 주로 주행과 관련된 버튼들이라 나중에 설명할게요. 클러스터, 보통 계기판이라고 부르죠. 여기는 주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흔히 AR이라고 부르는 배터리로 주행 가능한 거리입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동쪽에서 경쟁력 있는 한 소리를 갖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한 시간에 얘기한 전기차의 장점, 회생 제동 상태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스티어링 휠의 모드 버튼을 누르면 클러스터 가운데 표시창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작동 정보를 나타내는 주행 보조 뷰, 지도 정보와 연동된 내비게이션 뷰, 타이어 공기압을 재설정할 수 있는 타이어 공기압 측정 뷰, 그리고 에너지 흐름과 주행 정보를 표시하는 유틸리티 정보 뷰 또한 설정할 수 있어요. 설명 정보가 많아서 많이 빨라졌는데 그래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니까 눈 크게 뜨세요. 모니터 안에는 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볼까요? 그나저나 모니터 크기가 꽤 커졌네요. 그래서인지 기존 캐스퍼와는 또 다른 게 있죠? 먼저 차량 설정 메뉴에 들어가면 운전자 보조 기능들이 있네요. 다양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죠. 뭘 한번 눌러볼까요? 실내 보조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오로라 퍼플색으로 바꿔볼게요. 설정에 들어가서 차량, 라이트, 보조 조명 이렇게 선택하면 짜잔!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그냥 색깔을 바꿀 수 있다고 하니 확 한번 설정해보세요. 운전하면서 자주 누르는 버튼은 여기 있다고 했네요. 먼저 이 다이얼을 누르면 보명 조절할 수 있고요. 길게 누르면 화면이나 소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옆에 몇 버튼을 누르면 지도 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버튼 한 번이면 내비게이션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죠? 지그찾기, 생각본 같아요. 라디오나 DMB 채널 변경은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이걸 누르면 바로 라디오가 나옵니다. 미디어 버튼을 누르면 블루투스에 연결된 미디어를 실행할 수 있죠. 셋업 버튼을 누르면 설정 화면으로 넘어가죠. 마지막으로 튼 다이얼은 라디오 주파수를 조정하거나 미디어 파일에서 다음 파일로 넘길 수 있지만 지도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죠. 이 정도는 거의 메인 기능들은 다 소개한 것 같은데 더 뭐가 나왔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많이 없어요. 여기도 버튼 맞죠? 이건 실내 버튼이고요. 이건 샐러드 버튼이에요. 스위치를 뒤로 꾹 누르면 완전히 열리고 앞으로 꾹 누르면 완전히 닫히죠. 쉽죠? 샐러드가 열면 선 블라인드도 같이 열리는데 닫을 때는 이렇게 당겨서 닫아주세요. 이건 블루링크 SOS 버튼인데요. 미드건 상황에서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블루링크 기록 순환센터로 연결됩니다. 미드건 상황에서도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죠. 꼭 기억해주세요. 요즘은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는 필수잖아요. 그래서 캐스퍼 일렉트릭도 하이패스 당연하게 달아줬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여기에 넣어주세요. 여긴 하이패스 전원 버튼, 볼륨 조절 버튼, 그리고 카드 잔의 확인 버튼이니까 필요할 때 꼭 눌러주세요. 온도 버튼은 여기 다 모여있어요. 좌우 버튼, 온도 조절 버튼, 풍력 조절 버튼인데 온도랑 바람세기를 조절할 수 있죠. 일일이 조절하기 귀찮다면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설정 온도를 자동으로 유지합니다. 혼자라면 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운전석 쪽으로만 공조가 작동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요. 바람 방향을 바꾸고 싶다면 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원하는 쪽으로 바람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건 앞유리창이나 뒷유리창, 그리고 사이드 미러의 긴설이나 소리를 제거하는 버튼인데요. 운전 중 시험호크를 위해 자주 쓰는 버튼이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오프 버튼을 누르면 공조기는 전체를 한 번에 끌 수 있고 에어컨은 찬바람 타고 끌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유턴 아니 그 공기 실내 순환 버튼입니다. 카메라 같은 곳에서 꼭 필요하죠. 근데 원전 출신의 캐스퍼랑 비교해보면 홈 값이 다르죠? 변속 레버가 스티어링 휠 쪽으로 옮겨오면서 스마트폰 무선 충전대가 생겼어요. 홈을 올려놓으면 충전도 되고 디지털 키를 인증할 수 있죠. 블루링크 앱으로 디지털 키를 등록할 때 여기 올려두면 인증도 됩니다. 여기엔 오토홀드 버튼, 주차 안전 버튼, 주차 키 버튼이 있네요. 오토홀드 버튼을 누르면 완전히 정지한 후에 브레이크 페달에서 갈 때도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신호대기 중에 브레이크 계속 밟고 있지 않아 보니까 발이 정말 편해요. 그 옆은 주차 거리 공부나 주차 충분한지 보조기능 켜는 주차 안전 버튼이고 이건 사운드 모니터나 후방 모니터를 켤 수 있는 주차 키 버튼이에요. 길어 듣고 눈을 보면서 주차하면 속으라도 쉽게 주차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건 잘 아실 텐데 열선의 폼포시트 버튼입니다. 기존 캐스퍼와 달리 요즘 동수석에서도 폼포시트가 적용됩니다. 말 나온 김에 동수석으로 넘어가 볼까요? 동승석에서 보니까 운전석에서 미처 못 봤던 디테일이 보이네요. 여기 소지품을 걸어놓기 좋은 게 기계가 있고요. C타입 USB 충전 단자랑 다른 곳 소켓도 있네요. 흔히들 시거제라고 하는 다른 곳 소켓을 연결하면 15V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죠. 정말 차가 많이 찬게 진짜 그 잡채네. 손주씨, 캐스퍼 일렉트릭과
엘렉트릭과 1,000만 원 얻으셨어요? 많이 어렵지 않으셨나요? 이 정도면 캐스퍼 마스터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런데 저희는 아주 젊은 사람들도 않은데요. 그럼 가족들이 캐스퍼 마스터인가요? 여러분,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차례 설명서를 꼭 확인해주세요. 다음 시간은 디저트가 필기예트 공간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까지 마스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캐스퍼 엘렉트릭과의 첫 만남 어떠셨나요? 이전 시간에는 작은 몸집에 숨겨진 스마트한 기능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드라이빙부터 공간, 그리고 캐스퍼 엘렉트릭과 만들어갈 라이프 스타일까지 모두 보여드릴게요. 공간, 라이프 스타일, 저는요? 저기요,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럼 저와 함께 옐로우 가보실까요? 2열 도어 핸들은 여기 있어요. 도어 핸들 위엔 엠블럼 배지가 있는데요. 귀엽죠? 이건 교체가 가능해서 나만의 스타일로 꾸밀 수 있어요. 작아도 큰 즐거움, 정말 요즘 감사 아닐까요? 이 정도면 정말 너무 좋겠는데요? 정말 너무 세졌어요. 앞좌석처럼 밑에 레버를 당기면 좌석을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서 공간을 조절할 수 있죠. 등받이 어깨 쪽에는 시트 각도 조절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이렇게 올리고 젖히면 와, 너무 좋은데요? 한숨 자고 시작할까요? 지금 잘 시간이 어딨나? 네, 그럼 지금부터 테일게이트 공간과 좌석 폴딩 방법을 알아보시죠. 우선 테일게이트는 이렇게 안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열면 됩니다. 스마트 키로도 잠금이 해제되죠. 안쪽도 볼까요? 여기 테일게이트 커버링 쉘프가 있네요. 쉘프는 양쪽 홈에 끝까지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뒷좌석 헤드레스트에 고리를 고정하면 끝. 저는 보통 이 위에 모자 같은 것들을 넣어요. 가볍지만 두피 있는 그런 것들요. 그리고 이 밑에 이렇게 넉넉한 러비지 보드 공간이 새롭게 생겼는데요. 바닥을 낮추면 공간을 더 크게 쓸 수 있죠. 캠핑이나 차박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경험해보면 이 공간이 고마울 거예요. 지금부터는 차박에 최적화된 캐스퍼만의 장점 풀 플랫 폴딩을 해볼 건데요. 동승석 좌석부터 차례로 각도 조절 레버를 끝까지 당겨 좌석을 접어주세요. 원래 캐스퍼는 헤드레스트를 빼야 2열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휠 베이스가 더 길어지면서 이제는 그냥 폴딩할 수 있죠. 거기에 2열과 트렁크 공간 사이를 메꿔주는 트렁크 보드가 있어서 따로 뭘 깔지 않아도 앉아서 쉬기 좋아요.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컵라면 열거나 먹고 싶네요. 이럴 땐 V트를 이용하면 캐스퍼 엘렉트릭을 조리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V트를 이용하면 플러그를 외부 충전구와 연결해야 하는데 충전구는 여기 차량 범퍼 쪽에 있습니다. 손으로 꾹 누르면 이렇게 덮개가 열리죠. 그리고 이렇게 V2의 커넥터를 연결하면 끝입니다. 사용하기 전에 주의할 것. 먼저 여기가 오염되거나 물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V2의 커넥터를 처음 바로 연결하지 마시고 전자제품 플러그를 V2의 커넥터에 먼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커넥터를 연결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커넥터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사용 표시등이 켜지면서 전원 공급이 시작됩니다. 이러면 준비 끝! 아참, 그리고 실내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싶을 땐 먼저 유틸리티 모드로 전환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유틸리티 모드는 전자제품 쓰기 전에 먼저 고전압 배터리 사용을 설정하는 건데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계속 설명해주세요, 성주님. 예, 제가 그걸 깜빡했네요. 자, 그럼 이어서 실내 V트의 콘센트는 콘솔 버튼 아래부분에 있습니다. 커버를 밀면 콘센트가 나오죠. 여기에 플러그만 끼우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전기를 너무 많이 쓰면 감전될 수도 있으니까 V트를 사용할 때는 감전 제한량을 미리 설정해주세요. 여기 전기 사용 설정에 들어가면 감전 제한량을 설정할 수 있어요. 설정한 제한량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전기 사용이 차단됩니다. 현재 배터리 충전량 이하로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자, 기능에 관한 건 대부분 살펴봤으니까 이젠 직접 운전을 해봐야겠죠. 운전에 관한 기능은 한슬님이 소개해주세요. 시동을 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스마트 키를 갖고 있다면 그냥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시동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디지털 키라면 우선 충전패드 위에 등록된 스마트폰이나 카드키를 올려두고 시동 버튼을 누르세요. 시동이 걸린 다음에는 스마트폰을 꺼내셔도 돼요. 물론 운전 중에 스마트폰 사용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조명 스위치는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어요. 잘 보시면 여기 오토라고 적혀있는데요. 보통 여기에 맞춰놓으면 차가 알아서 외부 밝기에 따라 조명을 끄고 켜져요. 오토 버튼을 기준으로 하나 위로 올리면 1등입니다. 차 버튼과 번호판까지 같이 불이 들어요. 또 한 번 돌리면 전조등과 미등, 번호판, 그리고 차 버튼까지 동시에 켜집니다. 그리고 어두운 도로에서 꼭 필요한 하이빔. 조작법은 이렇게 조명 스위치를 클러스터 쪽으로 밀면 됩니다. 그러면 클러스터에 이 표시가 뜰 겁니다. 끌 때는 운전자 방향으로 당겼다가 놓으면 됩니다. 하이빔을 깜빡깜빡 전멸신호로 사용하고 싶다면 조명 스위치를 본쪽으로 한 번씩 당겼다가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이빔을 지속해서 사용할 때는 하이빔 보조 설정을 해주세요. 주행 속도가 시속 30km 이상일 때 마주오는 차량이나 앞 차량의 조도를 인식해서 전조등을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기능인데 써보면 편할 거예요. 인포테인먼트 화면에서 기능을 켠 뒤에 똑같이 조명 스위치를 앞으로 밀어주면 클러스터에 하이빔 보조 표시등이 들어옵니다. 안 그래도 다음은 와이퍼 워셔 스위치 설명했는데 여기 있네요. 아래로 한 번 내리면 한 번만 작동하고요. 한 번 위로 올리면 오토 와이퍼를 작동시킬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상황에 따라 노브로 민감도를 조정해서 와이퍼 작동 속도를 바꿀 수 있어요. 오토에 두면 알아서 압률 센서가 기능을 감지해서 속도를 조절하니까 편하죠. 와이퍼 스위치를 운전자 방향으로 당기면 워시액이 나옵니다. 진짜? 뒤쪽에 있는 와이퍼는 와이퍼 스위치 끝쪽으로 돌려 조작할 수 있어요. 뒷유리에도 워시액을 뿌리고 싶다면 와이퍼 스위치를 플러스 쪽으로 밀어보세요. 이렇게요. 워시액을 보충할 때는 공깃을 열고 파란색 동그란 뚜껑을 찾아주세요. 그 다음 뚜껑 열고 워시액을 보충하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근데 전기차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고 너무 조용해서 내가 조작을 잘한 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클러스터를 확인하거나 혹은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제 기어를 조작해볼게요. 우선 기어는 여기 있고요. 클러스터 쪽으로 탁탁 하고 두 번째 거리는 위치까지 돌리면 D, 주행 모드고요. 반대로 아래쪽으로 탁탁 내리면 R, 후진 기어입니다. 중립 기어에 들으면 위쪽이나 아래쪽 상관없이 첫 번째 거리는 위치까지 레버를 돌리면 됩니다. 주차 기어는 옆쪽에 P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토 홀드는 시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여기에 숨은 기능이 있어요. 바로 브레이크 디스크 클리닝 기능인데요. 오토 홀드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르면 사용할 수 있어요. 전기차는 브레이크 사용이 적은 편이라 가끔 디스크에 녹이 생겨서 소리가 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 기능을 사용해보세요. 작동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고 시동을 끄거나 오토 홀드 버튼을 다시 3초 이상 눌러서 끌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정말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도 있습니다.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에서 신호에 걸려 멈춰서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2초 동안이나 차를 꼭 잡아서 안심하고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게 해줘요. 이 기능이 있고 없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이제는 좀 멀리 가볼까요? 드디어 고속도로를 올라갑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뭐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죠. 안 좋은 사람이 있어도 한번 써보면 이제 이거 없이 여행은 힘들어요. 조작법은 간단해요. 우선 이 버튼을 먼저 눌러보세요. 그럼 현재 속도와 설정한 차량 거리가 유지될 거예요. 크루즈 속도를 바꾸고 싶다면 아래 스위치를 위아래로 조절하면 됩니다. 스위치를 길게 올리거나 내리면 시속 10km 단위로 속도가 조절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일시 정지됩니다. 만약 브레이크를 밟아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일시 정지가 될 경우에 이 스위치를 누르면 다시 켜집니다. 완전히 끄고 싶다면 다시 이 버튼 누르면 되죠. 자, 다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상태로 돌아와서 차량 거리를 조절하고 싶다면 아래 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1에서 4단계까지 설정만에 맞춰 앞차와 거리를 스스로 조절해줄 거예요. 스티어링 휠이 그려진 이 버튼은 차로 주행 보조 기능입니다. 이 버튼을 짧게 누르면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켜지고 스스로 차로를 유지하면 달립니다.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차로를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차로 이탈방지 보조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다시 한번 길게 누르면 기능을 해제할 수 있죠. 고속도로에서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키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시속 20km 이상 속도로 주행 중에 옆차로에 가까이 다가오는 차량이 있으면 반대방향 가장자리로 주행해 위협을 회피하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소개해드린 기능들을 써보면 확실히 필요가 덜할 거예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피곤이 밀릴 때가 있죠. 물론 나란 사람 운전 정도로 피곤해질 만큼 날카잖아 라고 스스로 위로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캐스퍼 일렉트릭은 여러분의 필요를 바로 응시됩니다. 바로 운전자 주의 기본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주행 중에 운전 패턴을 수록한 다음에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놓으시면 휴식을 건의하죠. 이렇게 말이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저 잠시 쉴게요.
하슬님 지금 저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이제 나설 때가 되겠죠. 자 여러분, 내연기관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멈추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회생 제동량을 이용해서 멈추기도 하면서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서 배터리를 충전하기도 해요. 이걸 잘 활용하면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일 수가 있죠. 이건 단계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운전하면서 스티어링 휠 위에 있는 패드 시프트 레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플러스와 오른쪽에 마이너스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내리시면 회생 제동량이 조절됩니다. 매번 이렇게 조작하는 게 귀찮다면 자동으로 회생 제동량을 조절하는 스마트 회생 제동 기능을 사용해보세요. 주행 중에 회생 제동 감소 레버를 1초 이상 당기면 기능이 활성화되죠. 플러스로 보시면 이렇게 오토 표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요. 회생 제동 플러스 레버를 0.5초 이상 당긴 채 유지해보세요. 이게 바로 원페달 드라이빙인데요. 원페달 드라이빙은 동력을 쓰지 않고 반성으로 차량이 움직일 때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회생 제동만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운전법이에요. 신기하죠? 아이페달도 사용해보세요. 회생 제동 3단계에서 왼쪽 페달 시프트를 짧게 당기면 아이페달 기능이 켜지죠. 그 상태에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서서히 감속하다가 완전히 정차합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제동을 시작한다고 보면 돼요. 사실 설명으로만 들으면 복잡하게 느껴질 텐데 직접 해보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주차 기능을 살펴볼까요? 자, 선생님 충분히 쉬셨죠? 네, 그럼요. 사실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주차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조금 더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알아볼 건데요. 일단 차 주변 상황을 확인하려면 카메라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서라운드나 3D뷰로 주변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건 좁은 길이나 주차장에서 특히 유용하죠. 기어를 후진해 두면 자동으로 전방 후방 주차거리 경고 시스템이 켜져요. 장애물과 가까워지면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눈으로 모니터를 보고 기로 경고음을 들으면 주차가 한결 쉬워져요. 앞에 이 버튼을 누르면 경고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마트같이 복잡한 곳에서는 차들이 한꺼번에 주차하느라 정신이 없잖아요. 그때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설정을 해놓으면 뒤쪽 레이더가 장애물이나 위험한 상황이 감지하면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주니까 안심이죠. 거기에 캐스퍼 일렉트릭에는 정차 중이거나 저속으로 달릴 때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실수로 잘못 밟는 경우 장애물과의 거리에 따라 토크를 제한하고 제동을 제어하는 페달 오조작 안전 모드 기능이 있습니다. 주차가 끝나면 P 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주차 끝! 마지막으로 공동 주거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중립 주차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P 버튼을 누르면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동은 또는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와 오토홀드를 일단 해제하세요. 다음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끕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왼쪽 다이얼을 살짝 돌려서 N단으로 맞춘 다음 1초 이상 유지하면 중립 주차 상태가 됩니다.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져요. 자, 이제 주차까지 마쳤으니까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체크해볼까요? 지금 40% 남아있네요. 이건 계기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화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EV 설정 화면으로 가시면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 유틸리티 모드 등 전기차 특화 기능까지 확인할 수 있죠.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니까 한 번씩 불러볼까요? 배터리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땐 배터리 컨디셔닝 기능을 사용해보세요. 배터리 온도를 주행과 급속 충전에 최적화된 상태로 유지해줍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유틸리티 모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클러스터에 유틸 표시등이 켜지면서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체결되고 주행을 제외한 모든 기능과 V2L까지 사용할 수 있죠. 또 설정한 시간에만 충전할 건지 목표 배터리량에 따라 충전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충전 목표 배터리량 설정에 들어가면 각각 완속과 급속 충전할 때의 목표 충전량 그리고 그에 따른 예상 주행거리, 충전 소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주변 충전소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어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EV, 메뉴, 충전소 목록을 선택한 후 충전소를 검색하면 됩니다. 이제 충전도 한번 해볼까요? 충전구 여는 방법은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죠? 여기 네모 부분을 누르면 충전구가 열립니다. 위쪽 동그란 충전구는 완속 충전 커넥터예요. 보통 집밥 먹이는 분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급속 충전은 위아래 모두 사용하고요. 충전이 끝나면 충전 커넥터의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면서 당겨주면 됩니다. 만약 분리가 안 된다면 당하지 말고 스마트키 도어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른 다음 다시 해보세요. 상시 잠금이나 충전 중 잠금처럼 충전 커넥터 잠금 모드가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충전 케이블을 연결할 때 각 결합 부에 몸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젖은 손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분리할 때는 커넥터와 플러그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커넥터가 분리되지 않는다면 배터리 방전이나 전기 배선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땐 후드를 열고 여기 비상구리를 당겨서 충전구 잠금을 직접 해제하세요. 이 정도면 배터리 충전과 관련한 것은 모두 알아본 것 같고 그럼 배터리 관리에 대한 소소한 팁을 드리며 이번 시간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성격이 급하다고 해도 배터리 급속 충전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배터리 성능과 수명이 감소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완속 충전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만약 가정에서 휴대용 충전기를 이용하게 된다면 충전하기 전에 가정용 전력의 충전 전압, 전류 및 부하를 확인하세요. 배전기 용량이 초과되면 전원이 차단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외에도 번개가 예상되는 날씨에는 충전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비가 올 때는 충전 커넥터 또는 충전 플러그에 빗물이 닿을 수 있는 곳에서는 충전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